네, 그 다음으로는 성분에 대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스탠다드 베이시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간상에서의 벡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가지 벡터입니다. 먼저 성분으로 이해하면 100을 i라고 하고요. 010을 j라고 하고 001을 k라고 하는데 이 i, j, k 벡터를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라고 말합니다. 그림으로 이해해 보면 x축에서의 길이가 1인 벡터, 보통 길이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x축에서의 길이가 1인 벡터를 i, y축에서 길이가 1인 벡터를 j, z축에서 길이가 1인 벡터를 k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공간상의 어떤 벡터도 이 세 개의 벡터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i 벡터의 어떤 상수배를 하고 j 벡터의 어떤 상수배를 하고 k 벡터의 어떤 상수배를 해서 더해주면 그러면은 공간상의 어떤 벡터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 j, k라는 벡터들은 근본 원소 같은 거죠. 그러니까 화학으로 따지면은 어, 원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자들이 모이면은 모든 물건을 표현할 수 있듯이 그 공간 벡터상에서는 IJK를 적당히 모이면 모든 벡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성분이 간단한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벡터가 A1, A2, A3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IJK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를 A1, A2, A3라고 하면 이거는 먼저 X, Y, Z 좌표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1, A2, A3가 상수배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바로 i고 이건 j고 이건 k이기 때문에 a는 a1i 더하기 a2j 플러스 a3k 그래서 ijk의 이걸 1차 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평면에서는 뭐 ij에 대한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기하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수학에서는 그림이라든지 기하학적인 이해는 직관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벡터 A라는 것이 A1, A2, A3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 A라는 벡터는 다음 세 개의 벡터를 더해서 구할 수 있는데 먼저 X축으로 이만큼 가면 되겠죠. A1만큼. 그래서 A1i라는 벡터 그 다음에 Y축으로 A2만큼 가면 되겠죠. 그래서 A2y라는 벡터를 거기에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A3k라는 벡터를 더해주면 이 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가 바로 파란 벡터가 된다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와 B가 주어졌을 때 2A 플러스 3B를 IJK로 계산해봐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계산할 방법은 2A하고 3B를 다 IJK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다 풀어주고요. 상수배를 해서 그 다음에 i끼리 묶고 j끼리 묶고 k끼리 묶어주면 이렇게 IJK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닛 벡터라는 것은 아까 간단히 설명하긴 했는데 우리말로 단위 벡터라는 말이고요. 길이가 1인 벡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IJK가 바로 유닛 벡터가 되겠죠. 어떤 벡터 A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유닛 벡터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당연히 그 A 벡터에 대해서 A의 크기로 나눠주면 상수배를 해주면 길이가 1로 줄어들겠죠. 뭐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단위 벡터 A와 같은 방향을 가지는 단위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A라는 벡터에다가 A의 크기분의 1이라는 것을 곱해주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뭐 직관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증명을 하자면 U의 크기는 뭐냐면 C6A의 크기가 되고요. 여기서 C는 이 값이 되겠죠. A의 크기분의 1. 그러면은 C의 크기 곱하기 A의 크기고 C의 크기라는 거는 A의 크기분의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소거가 되면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ample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벡터와 방향이 같은 유닛 벡터를 찾아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벡터의 크기를 계산한 후에 이 벡터에서 크기를 나눠주면 되겠죠. 이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루트하고 이거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루트하고 제곱을 더해주면 3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은 방향의 유닛 벡터는 3분의 1 곱하기 6을 넣으면 이렇게 값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기호가 IJK가 이렇게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이렇게 볼드체, 두꺼운 글씨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일반적으로는 3차원이 아니라 n차원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VN을 모든 n차원 벡터들의 집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n차원 벡터는 뭘까요? 성분이 3개가 아니라 n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랬을 때 AI를 각각의 이런 값들을 A의 성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더하는 거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n차원에 있다면 더하는 것은 성분끼리 더하면 되고 뺀다 하면은 성분끼리 빼면 되고 상수배라는 것은 성분에다가 각 성분마다 그 상수배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같은 방식으로 벡터의 연산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벡터의 간단한 성질들이 여기 주어져 있는데요. 뭐 n차원일 때 일반적인 성질이고요. 뭐 3차원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하셔도 되고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이거는 무슨 법칙이죠? 이거는 덧셈에 대한 이런 것을 결합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계산하는데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연산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연산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같으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성립하고 0벡터를 더하면 당연히 A가 될 거고요. A와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하면 방향이 반대인 꼭 크게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더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상수배에 대한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요. 이런 식의 분배 법칙도 성립하고 뭐 상수는 일부만 곱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1 곱하기 A는 A가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덧셈과 상수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에서의 연산들이 다 성립을 합니다. 네, 뭐 물리학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힘에 대한 것이 이제 예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일반 물리 때 배웠던 것과 같은 그런 힘의 크기를 구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힘이 나오냐는 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힘도 어떤 방향과 크기를 갖는 거기 때문에 힘을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벡터의 응용으로서 여기서 뭔가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물리학적인 내용은 이번 강의에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